안녕하세요. 벨로마마예요. 다들 잘 지내셨죠? 오늘은 제가 어떤 얘기를 할까 고민하다가 바로 우리 다들 궁금해하고 좀 예민할 수 있는 부분, 돈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우리가 결혼 준비하면서 요즘에는 좀 많이 달라졌지만,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 신랑님이 내셔야 되는 비용, 신부님들이 내셔야 되는 비용이 명확했거든요. 근데 이제 도대체 요즘에는 이제 좀 많이 줄어들긴 했지만 이 구분이 많이 없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리고 현재까지도 이렇게 정확하게 반반을 내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부분을 조금 짚어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시작할게요. 그럼 우리 이제 시작하기에 앞서 이거는 어디까지나 이제 저의 생각일 수도 있고요. 그냥 대체적으로, 평균적으로 이렇게 진행을 한다 정도니까 너무 이거에 맹신하지 말고 싸우면 안 돼요. 알았죠? 그래서 이거는, 정말 참고용이다. 서로 그렇게 약속하고 보시는 거예요. 제가 일단 웨딩홀부터 좀 알려드릴게요. 우리 웨딩홀 같은 경우에는 딱 반반이에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깔끔하게 반반 하세요 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뭐 대관료가 1,000만 원이고 뭐 식대가 5만 원이다. 그럼 1,000만 원은 나누기 2 각각 내시고, 식대 같은 경우에는 내가 온 하객수대로 우리 식권 나눠서 가져가잖아요. 하객수대로 그냥 깔끔하게 정산하면 돼요. 근데 뭐 예를 들어 내가 200만 원 계약금을 신랑님이 뭐 미리 내셨다. 그러면 이제 200만 원 그냥 차감해드리고, 이거는 신랑님이 내신 게 아니라 이것도 반반 해야 되니까 그거를 차감하고 정산을 정확하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웨딩홀은 저도 그냥 깔끔하게 반반 하셔라 라고 말씀드리고, 우리 허니문도 가끔 이제 헷갈려 하시는데 허니문은 반반이 맞아요. 그러니까 뭐 신랑님이 정말 집을 정말 많이 해오셨거나 이런 경우에는 허니문을 신부님 측에서도 내고, 아니면 반대로 신부님이 집을 많이 해오시면은 이제 신랑님이 허니문을 내시기도 하는데, 원래는 이게 반반이 맞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제 다음 설명해 드릴 게 사실 이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 이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이 부분이 좀 신랑님께는 좀 아쉽지만 대부분 신부님한테 좀 치중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도 원래 스드메는 반반이에요. 어쨌든 신랑님도 이제 사진을 찍고 메이크업을 받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원래 스드메가 반반이에요. 그리고 이것도 반반이고, 우리 별도 비용 있죠. 제가 항상 얘기했던 뭐 헬퍼비, 뭐 원본 CD비 이런 비용도 반반이 맞아요. 근데 굉장히 좀 짜잘짜잘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큰 돈 낼 때는 별로 싸울 일이 없어요. 근데 이렇게 가끔 짜잘짜잘한 거 낼 때 좀 말다툼이 생길 수 있거든요. 뭐 이번엔 내가 냈으니 다음에 너가 내라, 왜 이걸 내가 내냐, 이런 부분, 이 10만 원, 20만 원 가지고 싸우시는 경우들이 간혹 있어서 저는 그럼 차라리 통장을 하나를 합쳐라 라고 말씀드려요. 우리가 이거 말고도 짜잘짜잘하게 내는 그 부가 비용이 좀 있어요. 기타 비용이. 예를 들어 청첩장, 뭐 부케, 사회자, 뭐 주례 이런 부분이 또 짜잘짜잘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그러니까 총 합쳐서 말씀드리면 우리 허니문, 그리고 스드메 별도 비용, 그리고 짜잘짜잘한 기타 비용, 요런 거는 그냥 어차피 깔끔하게 반반 내야 되니까 통장을 하나를 모으세요. 500이면 500 각각 500씩 넣어서 이제 이 금액에서 이런 비용들을 사용하자라고 말씀하시면 훨씬 깔끔하고 그 돈 관리 하는 것도 훨씬 좋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요렇게 해라라고 말씀드린 편이에요. 그리고 우리 이제 혼수로 넘어가서 이제 말씀드리면, 예복 같은 경우에는 신부님이 신랑님을 해주시는 게 맞아요. 왜냐면 우리 스드메는 아무래도 신부님한테 많이 치중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가 너의 예복은 해줄게 해서 신부님이 신랑님한테 해주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보통 진행되고, 그 대신 이제 양가 아버님 혼주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각각 아니면 뭐 해주시고 싶은 곳에서 이제 같이 해주시면 되는데, 이제 원래는 이제 신랑님 거는 신부님이 해주시는 게 맞아요. 그리고 우리 혼주 한복도 반반이에요. 양가 혼주 반반. 뭐 이렇게 신랑 신부님 한복도 반반인데, 이것도 그런 경우도 있어요.
너희 어머님이 더 비싼 걸 하셨네, 뭐 너가 더 한복이 비싸네, 너가 더 많이 내라,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 차라리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그 모은 통장 있죠, 거기에서 그냥 같이 결제하시는 게 훨씬 마음이 편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같이 진행을 해라라고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 예물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 커플링 있죠, 커플링은 신부님 거는 신랑님이 해주고 신랑님 거는 신부님이 해줘요. 원래는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제 요즘에는 뭐 다이아라던가 순금이라던가 이런 게 많이 없어지고 예단도 많이 없어지다 보니까 이제 보통 반지는 신랑님들이 많이 해주시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원래도 이거는 반반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근데 이것도 조금 싸움 날 것 같다 그러면 이제 공용 통장에서 그냥 같이 하셔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그 예물 중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다이아라던가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거는 이제 예단을 가면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폐물이라고 하죠. 쉽게 말해서 이런 거는 이제 그러니까 예단을 해서 받는 비용에서 이제 하는 건데, 요런 걸 이제 하게 되면 보통 신랑님 그 시계 있죠. 시계는 이제 신부님이 신랑님 측에 해주시고, 뭐 다이아라던가 순금 세트라던가 요거는 이제 신랑님이 신부님한테 이렇게 해주신다고 보면 돼요. 사실 어떻게 보면 주고 받기죠. 그래서 요거는 집안 분위기에 따라 좀 다르고, 신랑 신부님이 내가 이걸 받고 싶은지 안 받고 싶은지에 따라서 좀 다르니까 요것도 좀 생각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가전 가구 뭐 침구 뭐 식기류 요런 거는 이제 다들 아시다시피 보통은 이제 신부님한테 이제 치중이 되어 있는 신부님이 신랑님한테 가는데, 요즘에 사실 반반 결혼이 굉장히 많잖아요. 집도 예전에는 뭐 신랑님이 다 해오셨으면 요즘에는 신랑님 반 신부님 반 이렇게 해서 시작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반반인 경우에는 이런 혼수 같은 거 있죠. 뭐 침대, 가구, 뭐 식기류 이런 것도 반반 내는 게 맞아요. 근데 이제 뭐 비율이 뭔가 신랑님이 훨씬 조금 더 많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신부님이 하는 경우가 좀 더 많아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 예산이 어떻게 되고 어떻게 하는지는 좀 사람마다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냥 정말 참고용으로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두 가지 남았는데, 우리 상견례는 신랑님이 계산을 하시는 거예요. 아무래도 양가 첫 인사다 보니까 이제 좀 신랑님이 이제 그 상견례 비용은 계산을 해드리는 편이고, 그리고 우리 버스 대절비 있죠. 가끔 서울, 부산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꼭 부산이 아니더라도 뭐 대구라던가 이런 경우에는 만약에 내가 신부님이 서울, 뭐 신랑님이 대구다. 근데 내가 예식을 대구에서 하게 됐다. 그러면 신랑님 측에서 신부님 측한테 이제 버스 대절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반대로 신부님이 서울이고 신랑님이 대구인데 서울에서 하게 됐다. 그러면 신부님이 신랑님 쪽 버스 대절을 해주시면 됩니다. 보통 통상적인 금액은 한 100만 원에서 120 정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여기까지가 우리 이제 결혼 준비하면서 금액 정산이었어요. 근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참고인 거 아시죠? 이게 아무래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짜잘한 부분에서 나가야 되는 비용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너가 내니 내가 내니 이렇게 하지 말고 차라리 한 통장에 어느 정도 금액을 일정량 모아서 그 돈으로 그냥 이제 편하게 뭐 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스드메 비용도 정확하게 반반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냥 그런 통장에서 여러 개 낼 때 그냥 같이 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뭐 현금 영수증을 뭐 너 거 하니 내 거 하니 이제 요렇게 번갈아 가면서 하시면 될 것 같고, 뭐 굳이 근데 그런 거 싫다, 나는 무조건 나누고 싶다 이러면 애초에 예산 잡을 때부터 이 부분은 너가 내고 이 부분은 내가 내자 이렇게 진행을 한대 라고 예산표를 좀 작성을 해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정말 사소한 거에서 좀 그런 예민한 부분을 건드릴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그냥 아예 내가 반반을 정확하게 할 거다 하시는 분들은 예산표를 작성해서 요거는 내가 내고 요거는 내가 내고, 그러면 이제 그 예산표 보면서 그 일정을 진행하면 되니까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요렇게 좀 추천을 해드려요. 가끔 이제 요런 걸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셔서 오늘 영상은 이것도 좀 도움이 되겠다 해서 제가 찍었는데 정말 도움이 되셨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마
요즘에는 많이 간소화되고 또 필요 없는 거는 과감히 또 빼시는 분들도 많아서 이런 부분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 예산 중요하니까 미리미리 생각하고 미리미리 잡고 결혼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